네, 안녕하세요. 최인혁입니다. 자, 오늘의 내용은요, 퇴행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어떤 퇴행이냐? 미술 발달에 관련된 퇴행. 저희 이제 미술 치료할 때 이제 뭔가 미술로 표현하는 데 있어서 그 미술 발달에 대한 퇴행을 좀 아셔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퇴행하게 되면 여러분들 정신분석 공부하실 때, 프로이드의 정신분석 공부하실 때 방어기제 아마 공부할 때 퇴행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우리가 불안을 갖다 이야기할 때요. 그 불안이라는 게 이제 뭐 현실적인 불안도 있겠고, 약간 뭐 히스테리컬한 어떤 불안도 좀 있을 테고, 이건 도덕적인 불안 아마 그런 불안이 있을 거예요. 근데 불안이 있을 때 불안을 갖다가 없애기 위한 방법으로 방어 기제라고 하는 것을 갖다 저희가 사용하는데요. 이 방어 기제 중에서도 이제 지금 얘기하고 싶어 하고 있는 퇴행이에요. 퇴행이 뭐냐면요. 아마 이렇게 나와 있을 거예요. 과거의 행동 양식으로 돌아가는 것으로 아마 설명이 될 텐데, 대표적인 설명은 이런 거예요. 어, 아이가 있는데 대소변을 갖다 가리는 친구예요. 그런데 동생이 태어났네? 근데 이 동생이 나의 사랑을 갖다 다 독차지해가지고 엄마의 관심을 다 가져가는 거야. 그럴 때 과거의 행동 양식으로 돌아간다라는 것들은 대소변을 가렸는데 대소변을 갖다 가리지 않고 똑같이 동생과 같은 행동을 하는 것들, 뭐 이렇게 그렇게 해서 본인의 어떤 문제를 갖다 해결하는 것을 이제 퇴행으로 이제 설명을 할 텐데요. 그 퇴행을 얘기하는 것들에 근데 조금 성격이 다릅니다. 그림 발달에 있어서의 퇴행을 갖다가 얘기하는 것들이에요. 특히 이제 아동들의 그림 발달에 있어서의 퇴행이라고 할까? 퇴행을 갖다 이해하려면요. 특히 이제 발달의 개념으로 좀 이해할 때, 발달의 개념이 어떤 직선적인 어떤 내용으로 설명하는 것들이 아니잖아요. 이제 복잡한 내용인데, 그, 미술 발달에 있어서의 퇴행은 이보 전진을 위한 일보 후퇴라고 할까요? 좀 그렇게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그 퇴행을 이해하려면 반드시 정상적인 그 아동 그림 발달을 다 이해하셔야 되고요. 물론 아이들의 그림 발달이 어떻게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들이 뭐 로엔펠드를 갖다 위시해서 많은 사람들에 대한 예가 나오는데 제가 이제 충족을 못했어요. 왜 그러냐면 진짜 한 사람 갖다 연구해가지고 쫙 이런 데이터가 있는지를 살펴봤더니 그런 데이터는 없더라고요. 그것도 왜 거기에 제가 관심을 가졌냐면 요즘 아이들이 사고적인 것들도 인지 발달도 굉장히 빠르고요. 빨라졌어요, 굉장히. 보통 나나기에서부터 쭉 설명하는데 그런 어떤 부분들이 굉장히 빨라졌다라고 하는 것들이에요. 사고도 빨라지고 인지도 빨라지고요. 그 다음에 그림 발달도 굉장히 빨라졌다라고 하는 것들이죠. 나나기에서부터 또래집 단계에 살펴볼 때 그게 점점점 앞으로 빨라지고 있다라는 거. 점점점 그 발달의 어떤 고선들이 나이가 어린데도 많이 빨리빨리 발달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 첫째 아이의 그 그림을 갖다 나나기에서부터 또래 집단까지 다 이만큼 모아놨죠. 제가 연구를 위해서. 역시 빨라진 게 맞아요. 로엔펠드 이런 내용들도 물론 이게 다 일반화할 수는 없어요. 저 아이의 어떤 그림 발달이기 때문에. 하지만 역시 빨라졌다는 것을 제가 증명할 수 있는 충분한 자료가 된다고 봐요. 그래서 이런 어떤 정상적인 발달에 있어서의 내용을 다 숙지하고 계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아이들이 이제 그림 발달에 있어서 퇴행할 때쯤에 그 아이들의 특성도 다 파악을 하고 계셔야 될 것 같고, 정서적인 부분도 좀 읽을 수 좀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래야지 그 아이들의 퇴행이라고 하는 개념을 갖다가 좀 바로 세울 수가 좀 있을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대부분의 그 퇴행에 관련된 내용들 갖다가 미술에서는 또 아니면 그 미술 치료에서는 또 어떻게 좀 볼 수가 있을까라고 찾아본 결과 저도 그렇게 느끼고 또 다른 책에서도 이렇게 설명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난 네 가지 어떤 내용으로 좀 취합이 되는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요. 형태에 대한 퇴행이 있고요. 그 다음에 내용에 대한 퇴행이 있어요. 그 다음에 그림을 그리는 것에 대한 어떤 구성적인 퇴행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뭔가 그림을 통한 이야기가 좀 있거든요. 사고적인 어떤 내용. 사고적인 퇴행 이 네 가지를 갖다가 오늘 설명을 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퇴행의 원인을 갖다가 저희가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퇴행의 원인은, 취합을 해본 결과, 그 다음에 또 여기 찾아오는 아이들도 이렇게 제가 정리를 해본 결과, 하나는 상황이 바뀌는 거예요. 지금처럼.
집에서 그림을 그리는 게 아니라 상황도 바뀌고 또 여기 와서의 미술 매체가 자기가 쓰던 미술 매체가 별로 없고 다른 매체가 준비되었을 때 그랬을 때 저 미술의 어떤 태행이 오는 경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컨디션이 안 좋을 때나 스트레스 받을 때 그럴 때도 퇴행이 올 수 있고요. 그다음 또 뭐가 있을까? 두 가지가 또 있고, 또는 이런 경우도 있어요. 저 상담이 이제 미술치료가 개인 치료도 있고 집단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러면 개인 뭐 한두 명이 같이 할 때도 그렇고 모르는 애랑 같이 뭔가 미술 표현하려고 하니까 거기서 오는 어떤 환경적인 문제라고 할까요? 하여튼 친구들 때문에 올 수 있는 그런 어떤 퇴행, 모르는 사람과 같이 그림 그릴 때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제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것들이죠. 아까 이제 2보 전진을 위한 1보 후퇴라고 했는데 이 퇴행이요. 어떻게 보면은 아이들의 발달과 성장을 도울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에요. 미술에서의 퇴행이 무슨 소리야, 이렇게 말이 돼?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자, 왜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다면은 이 퇴행이 올 때 쉽게 해서 이제 여태까지 그림을 그렸던 것들 내가 알고 있는 어떤 도식한 것들 있잖아요, 그죠? 근데 한 단계 성장하기 위해서는 여태까지 내가 그림을 그릴 때 썼던 방법, 그 다음에 내가 알고 있었던 것을 갖다가 버리고 새로운 도식을 찾아요. 그럴 때 약간 뒤로 퇴행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들이죠. 2보 전진을 위한 1보 후퇴. 그래서 발달과 성장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에 대한 시각도 우리가 꼭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특히 미술 치료에서는. 물론 미술 학원을 다니는 미술 교육에 있어서도 반드시 좀 알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내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중요하다라고 하는 걸 갖다 중요성을 말씀을 드리는 것들이고요. 다른 책의 어떤 내용들도 좀 살펴봐도 그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일단은 뭐 이게 발달, 성장을 돕는다라고 하는 것들이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심리적으로 억압을 받았던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자유로운 사고를 할 수 있고 상상력을 펼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그림에서의 퇴행. 뭐 낙서보면 어때요? 그림 좀 못 그리면 어때? 그냥 자유롭게 나의 어떤 무의식적인 것을 갖다 표현하는 것들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것들이고, 그 다음에 보세요. 그때쯤에서 아이들의 그림을 갖다 살펴보게 되면요, 언뜻 보기에는 무질서한 것 같이 보입니다. 하지만요, 무질서한 그 내용 속에서도 어떤 흐름이 이제 보인다라고 하는 것들이죠. 그런 점을 갖다가 잘 이렇게 보셔가지고 판단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어색하고 서투른 표현이지만 그 안에 무언가가 이제 보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그 억압되어 있는 친구들 방금 전에 제가 말씀을 이제 드렸었는데요. 이 억압된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그 억압에서 약간 뭐라 일시적으로 뭐 벗어나기 위한 방법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그 가공되지 않은 날 것 그대로, 예를 들어서 공격성이 있고 스트레스가 많이 쌓이는 경우에는요, 가공되지 않은 것, 날 것, 이런 것으로 해서 그냥 표현을 해도 무방하다라고 하는 것들이죠. 꼭 그림이 잘 그리고 포장해서 그리고 남한테 보여주고 이런 수단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택을 함으로써 억압된 감정을 갖다 벗어버리기 위한 내용으로서도 표현이 되니 이런 내용을 알고 계시면서 미술 치료에 임하시는 것이 어떨까라고 하는 것들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앞에서 말씀드렸던 네 가지 유형의 미술 발달의 퇴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잠깐 미술 치료에 관련된 것들 잠깐 광고 말씀드리면서 이 네 가지 퇴행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광고 말씀드릴 내용은요, 그 미술 치료의 온라인 강좌가 있어요. 제가 이렇게 강의하는 어떤 내용인데, 자, 클래스 U라고 하는 곳에서요, CLASSU라고 하는 곳에서 마음을 나누는 미술치료 온라인 강의가 좀 있습니다. 혹시나 또 미술치료 쪽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쪽에 들어가셔서 들어보시는 것도 괜찮을 텐데, 이제 무료가 아니고 유료예요. 그래서 이제 12월 27일 날, 21년 작년이거든요. 오픈을 했는데 관심 있으신 분들 한번 보시는 것이 어떨까 싶고요. 또 하나는요, 제가 있는 대학원입니다. 그래서 문화예술치료학과 건신대학원 대학교 문화예술치료학과 그 2차 접수 기간이 1월 3일부터 1월 21일까지
이게 이제 이 차가 여기 21년 1월 21일까지라고 돼 있는데요. 잘못됐어요. 오타예요. 예. 22년 1월 21일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1월 27일 날, 22년 1월 27일 날 면접이 있습니다. 혹시나 이런 쪽으로 좀 미술치료 또 아니면 또 음악치료 이런 쪽으로 전공이 궁금하신 분들은 문의하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서 말씀드렸었던 그 어린이들의 미술 발달에 관련된 것들, 또 저희는 또 미술 치료를 하다 보면 또 아이들의 어떤 미술에 관련된 표현을 좀 하기 때문에 미술 발달 관련 퇴행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드리는 것이에요. 이제 네 가지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형태 퇴행, 그다음에 내용 퇴행, 그다음에 구성 퇴행, 사고 과정의 퇴행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형태 퇴행인데요. 이게 이제 어린 시절의 이제 표현 방식으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어, 이게 보통 뭐라 할까? 가장 흔히 일어나기도 하고 또 가장 흔히 잘 알아차리기도 할 수 있는 퇴행이라고 볼 수 있는 것들이고요. 아시겠지만 그림을 잘 표현했었는데 이렇게 어렸을 때의 양식으로 후퇴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나나적인 어떤 표현이 좀 없었고 나나적인 표현을 갖다 벗어났는데 거꾸로 잘 그림을 그리다가 왜 그림이 퇴행당하지? 어린 아이들이 그리는 어떤 내용으로 쫓아가지? 라고 하는 형태 퇴행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내용 퇴행이에요. 내용 퇴행이고요. 발달 초기와 관련된 어떤 상징적인 내용으로 이제 돌아가는 것이라고 좀 돼 있는데요. 네, 뭐라고 할까? 그 그림 속에 뭔가 상징적인 또는 또 어떤 추상적인 의미를 갖다 감추고 있는 경우가 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예를 들면, 자, 지금 이제, 고양이를 이제 그려놨다라고 쳐요. 자, 그런데, 이건 이제 고양이가 아니고요. 호랑이에요. 라고 얘기했다가, 제가 뭐, 예를 들어서 호랑이가 되고 싶어요. 라고 했다가 이 호랑이는 잘 돌봐줘야 돼요. 뭐 이렇게 왔다 갔다 내역이 왔다 갔다 한다든지 뭐 요런 케이스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아니면 또 요 호랑이가 호랑이보다는 또 다른 동물을 갖다가 돌봐야 돼요.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내역이 왔다 갔다 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에요. 그럼 예를 들어서 그럼 이게 오케이 알겠어. 이 고양이가 됐던 그러면 이제 호랑이가 됐던 지금까지 얘기를 했었는데 요 호랑이가 너와 관련이 있니? 라고 물어보면 이제 끄떡끄떡 하겠죠. 그죠? 막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 상징적인 어떤 내용으로 돌아가는 것, 그 내용 퇴행이 있을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짠, 세 번째. 자, 구성퇴행이에요. 구성퇴행인데 말 그대로 이제 형태도 좀 이상하고 분열돼 있고 또 그림의 어떤 무질서 등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것 좀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이 구성퇴행 같은 경우에는 또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의식적인 부분에서 좀 무의식적인 방향으로 향하는 건 아닌가? 뭐 이렇게 그렇게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죠. 이런 어떤 구성퇴행 있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자, 사고 과정의 퇴행입니다. 어떤 특징이 있냐면요. 약간 정신병적인 어떤 내용의 상태 그림, 아니면 몽상적인 그림이라든지, 아니면 환상에 사로잡힌 상태의 어떤 특징,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요 사고 과정의 퇴행은 이제 좀 이렇게 구성퇴행 앞에의 어떤 구성퇴행하고도 좀 관련이 있는데요. 프로이드는 이런 사고 과정의 퇴행을 갖다가 뭐 1차적인 어떤 1차 과정의 어떤 그림 뭐 이런 식으로 좀 설명도 하고 이게 뭐냐면요. 이 프로이드는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요.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바라는 바, 또 어떤 욕구 이런 것들이 이제 얻으려면 노력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노력을 하지 않고 곧장 그 결과를 갖다 얻으려고 하는 마음 뭐 이런 식으로 또 해석을 좀 했었는데요. 예를 들면은 뭐 사람들의 얼굴에 그림을 그려놨는데 뭐 괴기한 모습의 얼굴을 갖다 그려놨다든지 아니면 좀 그림이 뭐 실제적인 시간 내지는 어떤 공간의 개념이 좀 있어야 되는데 그런 실제적인 어떤 시간이나 공간의 개념을 갖다 벗어난
벗어나가지고 약간 뭐 초현실적이라고 할까요? 몽환적인 그림. 그런 그림을 그렸다라고 하게 되면, 좀 이런 어떤, 사고 과정의 어떤 퇴행을 갖다가 의심을 해볼 필요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죠. 왜냐하면 이게 좀 뭐라 할까? 약간 원시적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좀 해야 될까요? 아니면 좀 비논리적인 어떤 사고방식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거든요. 자, 이제 결론을 갖다 낸다라고 하게 되면요. 아이들이 만든 어떤 미술품 아니면 그림을 그려 넣은 어떤 미술 그림 이런 결과만을 보고 미술 활동의 어떤 발달 아니면 퇴행을 알아차리는 것들은 사실상 쉽지는 않습니다. 쉽지는 않고요. 물론 이제 어, 물론 아이들이 만든 작품을 보고 그 작품 안에서 뭐 공격적이라든지 어떤 파괴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눈에 보이기 때문에 어떤 충동이 있다든지 이런 것을 추측을 할 수는 있어요. 할 수는 있는데 하지만 그런 어떤 충동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또 어떤 자율성 같은 것을 추구한다? 그래서 좀 약간 건설적인 어떤 욕구 이런 것에서 비롯되어 있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들 뭐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 어떤 퇴행에 관련된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 내용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